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로운 민속과 전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유튜버입니다. 가을의 깊은 숨결이 대지를 감싸고 추석의 풍요로운 기운이 아직 공기 중에 맴도는 이때, 우리는 음력 8월 21째 날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 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지혜가 속삭이고 수확의 잔영이 대지에 스며들어 다음 계절을 예비하는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날에 깃든 전통과 금기, 그리고 운명의 흔적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음력 8월 21째 날은 그 자체로 거창한 국가적 명절은 아니지만 추석이라는 큰 명절 직후에 찾아오기에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조상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이 아직 뜨겁게 남아있는 시기죠. 이날은 단순히 남은 명절 음식을 정리하는 날이 아니라 한 해의 풍요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마지막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저장하며, 가정에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들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민족의 지혜가 바로 이 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날의 영적인 의미는 주로 조상 숭배와 자연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추석 기간 동안 가정에 머물렀던 조상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가는 시기로 여겨지기도 하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린 대지의 신령들과 산신령,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인 성주신, 조왕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공동체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무탈하게 겨울을 나고 다음 해에도 풍성한 수확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제 이 날에 얽힌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날은 특정한 한 성인의 삶을 기리기보다는 한민족의 뿌리 깊은 농경 문화와 조상 숭배 사상이 어우러진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특히 추석 이후의 시기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 다가올 겨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가을 추수를 마치면 산신령과 조상님께 가장 좋은 곡식을 바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긴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남은 씨앗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산신령님,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씨앗이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며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너희의 갸륵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밭에 남은 곡식 이삭을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갈무리해 두거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남김없이 나누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꿈에서 깨어나 노인의 말대로 밭에 버려진 줄 알았던 마른 이삭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삭들 속에는 아직 나탈들이 남아 있었고, 그 나탈들은 겨울이 지날수록 마르지 않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부부는 그것을 빻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모두가 힘든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씨앗을 심었더니 전례 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음력 8월 21째 날은 단순히 수확의 끝이 아니라
나눔의 미덕과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풍요를 얻게 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날 후손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함께 아껴 쓰고 나누라는 가르침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운명의 흔적을 읽는 시간, 징조의 창을 열어봅니다. 징조의 창, 민간 설화와 운명의 메시지, 날씨와 수학에 대한 징조. 음력 8월 21째 날, 하늘이 맑으면 다음 해 곡식이 풍년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 맑고 푸른 하늘은 가을의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대지가 다음 해에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농부들은 이날 하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아침 안개가 깊으면 겨울이 따뜻하다는 징조도 있습니다. 가을 안개는 대지가 품고 있는 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이는 곧 땅의 기운이 온화하고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다가올 겨울이 혹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연의 속삭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날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날 바람이 거세다고 했습니다. 붉은 노을은 대기 중 먼지나 습기가 많을 때 나타나는데 이는 기압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통해 다음 날의 활동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밤의 달빛이 유난히 밝으면 다음해 흉년이 든다는 다소 역설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밝은 달이 곡식의 기운을 빼앗아 가거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밤은 때로 다가올 어려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날 밤하늘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면 큰 비가 온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별똥별은 하늘의 변화를 알리는 징조로 특히 많은 수가 나타날 때는 기후의 큰 변동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일상과 재물에 대한 징조. 이날 아침 거미를 보면 좋은 소식이 온다는 길조입니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특히 아침에 나타나는 거미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나 반가운 손님을 의미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미처럼 행운도 부지런한 이에게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날 지갑을 잃어버리면 재물운이 크게 하락한다는 금기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지갑을 잃는 것은 재물의 문이 닫히고 복이 나가는 흉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복이 들어온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방랑하는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배고픈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덕을 쌓는 일이며 이는 곧 복으로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베풀매 미덕을 강조하는 징조입니다.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소식이 온다는 흉조입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는 새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울면 하루의 시작이 순탄치 않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밤의 꿈, 운명의 속삭임. 음력 8월 21째 날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나 대지의 정령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꿈속의 상징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미소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면 이는 조상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징조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꿈은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수확물, 꿈. 황금빛 벼 이삭이나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한 꿈은 재물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곧 만족스러운 결말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길몽입니다. 맑은 물꿈.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꿈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명료한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도 좋아지는 길몽입니다. 동물꿈, 길조. 호랑이나 용, 봉황처럼 상스러운 동물이 나타나는 꿈은 큰 기운과 성공을 예고합니다. 특히 이 동물들이 자신을 따르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꿈은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권력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꿈에서 동물이 새끼를 낳는다면 재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어두운 공간이나 잃어버리는 꿈, 흉조. 어둡고 낯선 공간을 헤매거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은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건강에 유의해야 할 징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현실에서도 방황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가을의 기운을 품은 이들. 음력 8월 21째 날에 태어난 이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려 깊고 안정감을 추구하며 강한 인내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타입이죠. 조용하지만 강단이 있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끈기가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여 기회를 놓치거나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을의 결실처럼 인생 후반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으며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날의 이름과 의미. 복을 부르는 이름들. 이름날은 서양이나 특정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이지만 한국 전통에서는 특정 성인의 이름을 기리는 이름날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름 자체에 좋은 의미를 담아 자녀의 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가을 기운이 깃든 이 날에는 풍요, 지혜, 평화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길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풍년풍년 은 그 이름처럼 늘 풍요롭고 결실이 가득한 삶을 살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들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혜智慧는 현명하고 총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실 지혜시, 화평 해핑, 수연슈렌, 빼어난 연고처럼 고귀한 가을 오툼과 같이 계절의 아름다움과 미덕을 담은 이름들이 이날 태어난 아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식, 조상님께 드리는 마지막 감사와 겨울맞이 준비. 음력 8월 21째 날은 추석의 여운을 정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날 행해지던 의식들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조상과의 교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조상 차례상 정리 및 감사 제의, 성주신께 드리는 감사. 목표. 추석 동안 정성껏 차렸던 차례상과 제기들을 깨끗이 정리하며 조상님께 마지막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준 성주신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물. 깨끗한 행주, 맑은 물, 정화수 한 그릇, 새롭게 수확한 햅쌀이나 곡식 약간. 시기 및 방법. 추석이 지난 후 이날 오전에
차례상에 사용했던 모든 제기를 정성껏 닦고 정리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기 보관함이나 장롱에 향나무 조각이나 숯을 넣어두면 잡기를 쫓고 신성함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차례상 정리를 마친 후 집의 가장 높은 곳이나 안방의 한편에 정화수 한 그릇과 햅쌀 또는 곡식을 약간 담아 조용히 올려둡니다. 마음속으로 성주신이여,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집안을 무탈하게 지켜주소서라고 조용히 기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정돈을 넘어 조상과 신령들께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정화수는 집안 곳곳에 조금씩 뿌려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곡식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거나 새 주머니에 담아 지니고 다니며 복을 기원했습니다. 2. 가을맞이 집안 정화 및 축복 의식. 목표: 집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가을의 좋은 기운을 맞이하며 다가올 겨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잘 마른 쑥이나 소립, 소금 약간, 깨끗한 빗자루와 걸레, 향. 시기 및 방법: 이날 오후나 해가 지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특히 평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를 충분히 시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 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마른 쑥이나 소립을 태워 그 연기로 집안 곳곳을 훈연합니다. 연기가 나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아 현관이나 창가에 놓아두면 잡기를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을 피워 집안 전체에 향긋한 기운을 채우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빌며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훈연에 사용한 재는 깨끗이 버리고 소금은 며칠 후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 집안의 나쁜 기운과 함께 사라지게 합니다. 3. 수확물 나눔과 이웃 사랑. 목표: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나눔의 미덕을 통해 더 큰 복을 불러드립니다. 준비물: 추석 때 만들고 남은 송편, 전, 과일, 햅쌀 등 또는 직접 수확한 가을 채소나 곡식. 시기 및 방법: 이날은 추석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기에 좋은 날입니다. 남은 명절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추석 송편은 옆집과 나누어 먹어야 복이 더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눔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복 받으세요와 같은 덕담을 건네며 진심으로 이웃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후 나눔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기운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더 큰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의 미식, 가을의 맛과 영양. 이날은 추석의 여운이 남아있는 만큼 추석 때 만든 음식들을 소비하며 가을의 맛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미식 전통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송편과 오곡밥.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은 이날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남은 송편을 데워 먹거나 햅쌀로 지은 오곡밥과 함께 먹으며 추석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곡밥은 여러 곡물이 어우러져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다가올 겨울을 위한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갓 지은 햅쌀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전과 갈비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전과 갈비찜. 역시 이날의 밥상에 오릅니다.
남은 전은 다시 데워 먹거나 새로운 재료를 더해 색다른 요리로 변형해 먹기도 했습니다. 갈비찜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단란함을 나누는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호박죽과 제철 채소. 가을 호박으로 만든 달콤하고 따뜻한 호박죽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소화를 돕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건강식이자 겨울을 대비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또한 무, 배추, 버섯 등 가을에 풍성하게 나는 제철 채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물이나 국을 끓여 먹으며 제철 식재료가 주는 생명력을 흡수했습니다. 오늘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 음력 8월 21째 날은 그 기운이 민감하고 조상들의 시선이 머무는 시기이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운과 애군이 깃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이날은 가족의 화합과 조상님께 대한 공경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는 것은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사불운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애군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2. 음식물 낭비. 수확의 결실을 감사하는 시기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대지의 신령과 조상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남은 음식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다음 해에 기근이 들거나 가정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조상님을 잊거나 불경한 말. 추석 직후이기에 조상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소홀히 하거나 조상님이나 어른들에 대해 불경한 말을 하는 것은 큰 화를 부릅니다. 조상님들은 집안의 수호신이자 복을 내려주는 분들이므로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4. 남의 험담이나 이간질. 이날 남의 험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깎아내리고 악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특히 좋은 기운이 맴도는 시기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주변의 좋은 기운마저 해치고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되돌아오게 합니다. 더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중대한 결정. 이날은 지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씨앗처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숙고 없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늦은 밤 머리 자르기 또는 손톱 깎기. 밤에는 자신의 기운이 약해지고 잡귀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깎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이나 복을 깎아내는 것과 같다고 여겨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집안의 더러움을 방치. 집안은 가족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추석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고 더럽게 방치하는 것은 잡귀를 불러들이고 복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특히 주방과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8.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이날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재물운이 빠져나가고 빌리면 빚이 늘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물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생명을 해치는 행위, 불필요한 사냥, 낚시. 수확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불운을 초래하고 양심의 가책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외면. 조상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이 깃든 시기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큰 불효이자 도덕적 해이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므로 이러한 행동은 복을 달아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베풀과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력 8월 21째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순리와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날의 전통과 금기를 기억하며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